제 제목이 놀랍죠? 그런데 참쓰기를 좀 알고 저 이행과 함께 하시고 예전 회사와 함께 하셨다면 놀랍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온 이 주인공 여자아이의 임신했던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이 기사가 2025년 12월 4일 날 이 기사가, 대박이다. 내가 아는 아는데? 그리고 나서, 일단 이 아이는 내가 나중에 강의할 때 한번 여러분께 얘기하겠다 하고서 멈춰뒀다가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그 자료랑 함께 보여드리려고요. 먼저, 이 역사상 최연소 페루에서 태어난 이 여자아이가 5세 때, 딱 5세 때, 뱃속 7개월 된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 5세 7개월 21일에 남자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뱃속에 이 아이의 자, 이 사진 기억하세요? 제가 2009년도부터 환경으로 뭐 강의하면서 성조숙증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의 사진을 많이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생각나죠? 자, 이때 이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애비가 이 아가의 애비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래서 얘 친아빠가 잡혀가요. 친아빠가.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12월 4일자 기사 내용을 다시 보니 아빠가 무혐의로 풀려나게 돼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가족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의 이 언론에 노출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뱃속의 아기는 어, 친엄마죠. 누나라고 부르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뱃속 아가가, 남자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내가 너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현재는 어떤 건지를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또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잘 또 다른 성인이 되고, 또 결혼 잘했고, 또 다른 아가를 낳고 잘 산다라는 기사를 제가 중간에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아무튼, 12월 4일 날 나온 이 기사 내용이 저를 한번 어머, 나 이 친구 알아. 내가 이 친구를 2009년도부터 나의 성조숙중 환경호르몬 강의 자료를 쓰고 있었는데 하고 반가워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언급하고자 가져와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5살짜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생리했지. 그치, 그쵸. 여자라면 초경, 생리를 하지 않으면, 아기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4세 때 유방과 음모가 발달했고, 이 아이가 8개월 때, 태어나서 8개월 때 생리했다는데? 말이 돼? 헐. 8개월짜리가 기기 시작해야 될 때 생리를 했다고? 헐. 그리고 이미 4세 때 유방과 음모가, 그리고 이 아이는 5세 때 임신을 하고 아가를 낳아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최연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조숙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국내 기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8세 이전을 성조숙증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생리하는 거를 우리는 성조숙증이라 한다는데 8세 이전에 그 가슴 몽우리가 잡히는 애들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남자는 9세고 세상에 우리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생리하고 중고등학교 때 우리 때 중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점점 빨라져서 우리 딸 세대에는 초등학교 졸업 때, 그쵸?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전 세계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성조숙중 나이는 굉장히 낮다. 많이 낮다.
전 세계 중에 가장 낮다라고 보셔야 돼요. 성조숙증이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으나 영양 상태, 환경 호르몬은 너무 많죠. 자,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도. 자, 엄마가 아가를 낳잖아. 이미 엄마는 내 엄마로부터 나의 생식기를 받았잖아. 그래서 3대, 4대, 5대까지 유전이 된다. 내 딸의 딸들을. 3대 이미 알고 있었지만 5대까지도 유전이 되고 있더라. 뭐가? 유해 물질이. 환경 호르몬이 쌓이고 쌓인 게 아가한테 준다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외할머니 탓? 맞죠, 맞죠. 저의 이제 우리 손녀딸 재아가 있는데 재아의 성조숙증이 이 할머니로부터 네, 물려받을 수 있다. 성조숙증이 된다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아의 경우 성조숙증이 생기면 아니 애가 좀 빨리 크면 어때서 아니에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생리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유방암 위험이 5% 증가한다고 한다. 자, 1년 빨라질 때마다 유방암이 5%, 1년 빨라질 때마다. 그러면 2년, 3년이면 유방암의 확률은 증가한다. 하나 더 있어요. 또래보다 키가 작아요. 신체 변형 중에 가장 큰 게 눈에 띄는 게 키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아가가 생리를 한 이후에 여자아이라면 생리 이후 5cm 정도가 자란다고 해요. 5cm가 평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m 41,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1m 40 되나? 안 될걸요? 근데 됐다고 칩시다. 1m 40인데 생리를 했어. 그러면 많이 크면 1m 45라는 거야. 1m 45가 성인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제. 키가 작아서. 생리 좀 빨리 하면 어때? 그것까진 괜찮은데 외적으로 봤을 때 키가 안 자라.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오랜 기사 내용들이 유방암 조직에서 방부제가 검출됐어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방부제, 화장품 방부제도 있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의 방부제도 있고, 뭐든지 가공된 식품의 방부제. 이미 유방암이 많아졌고, 유방암 조직에서는 방부제가 발견되고 있고, 임산부는 샴푸도 조심하세요라는 기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적었죠. 현대인들은 이미 이제 환경 호르몬 얘기를 무지 많이 듣고는 계세요. 근데 너도 나도 그러니까 뭐 어때? 이런 거 정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너무 그냥 안일하게들 가고 있는 거죠.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순이에요. 무슨 순이냐고요? 초경이 빨라지는 순인데 우리나라가 1등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깨끗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환경 호르몬 노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조숙증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2025년 6월자 신문인데요. 성조숙증 하나가 17만 명. 이미 너희 딸도 그래? 우리 딸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야, 우리 애만 그런 거 아니네 하고 편안하다는 거야, 마음이. 그건 알겠어요. 편안해지신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아기가 생리가 더뎌지도록 뭔가 방법은 엄마가 취해 주셔야 돼요. 그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우리 집도 그러고 너네 집도 그러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엄마들이 좀 더, 자,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이미 성조숙증 판독이 나왔더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병원 의학의 힘도 빌을 수도 있고요. 예,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기의 키 때문입니다. 남이 봤을 때 키가 너무 작은 거는 아기의 평생 컴플렉스거든요. 자, 예방은 무엇이 있을까? 자, 예방을 이 선생님께서 얘기하고요. 많은 의사들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자, 예방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먼저, 규칙적인 균형 잡힌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 및 운동 습관. 그 다음,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잠 잘 자는 거. 숙면을 취하는 거. 그리고 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 관리. 자,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나도 알겠고, 알겠어. 여러분,
이건 진짜 누가 봐도 필수 관리예요. 필수. 알겠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이 한 기사 내용 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농약. 애들이 뭐 농약을 직접 먹어요? 농약 뿌려요? 아니죠. 우리가 사는 모든 음식, 야채에 있는 농약이죠. 자, 생활 속에서 접하는 환경 호르몬은 뇌 분비 교란, 뇌 분비, 몸 안에서 분비하는 물질은 호르몬들이에요. 호르몬을 교란시켜. 그 호르몬 중에 여성 호르몬이라고 가짜로 내분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슨 호르몬이냐면 여성 호르몬인 것처럼 일을 하는 거야, 지가. 여성 호르몬이 아닌데 여성 호르몬인 것처럼. 그래서 성조숙중. 여자는 더 빠르게 여자를, 남자는 여성화로. 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증가시킨다. 기사 내용이에요. 같은 한 기사 내용. 그래서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도 환경 호르몬 노출과 성조숙증의 발생에 유의미한, 있을 의미가 있다. 상관관계가 확인된 바 있다. 그냥 그런가가 아니라 확인이 됐어요. 환경 호르몬이 성조숙증을 일으켰다고. 맞습니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화장품 한번 볼게요. 거기에 앞에서 플라스틱이라고 나왔죠. 플라스틱을 더 깊이 들어가면 플라스틱의 물질을 만드는 포탈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플라스틱에는 모두 다 포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밑으로 가볼게요. 화학 물질에는 향과 색을 잘 유지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서 주로 화장품과 향수를 만들 때 사용된다. 뭐가? 프탈레이트가. 다시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는 화장품과 향수를 만들 때 사용된다. 특히 많이 쓰는 화장품, 향수가 그렇다. 자, 립스틱, 매니큐어, 향수, 샴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식을 만들 때도 들어간다. 자, 프탈레이트는 대부분 먹는 음식을 통해 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회용 용기들, 용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달 음식 할 때 뜨거운 음식이 담겨져 오잖아요. 예, 다시 수거하지 않으니까 이때 프탈레이트가 많이 음식으로 들어가고 먹게 된다. 이 얘긴데 돈 주고 내가 사서 바르는 것들이 다 여기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여자아이들이 성조수딩이 빨라지잖아. 대한민국이 왜? 화장 때문이다. 화장품에 다 들어가잖아. 또 왜 이렇게 빨라졌어? 성조숙증이 또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성조숙증의 원인을 비만, 환경호르몬, 그리고 스마트폰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를 찾았다. 자, 비만 여아, 뚱뚱한 여자는 초경 시기가 평균보다 빨라지고 1, 2년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플라스틱 용기 화장품 또 나왔어요. 화장품, 생활용품 이런 걸 포함된 내분비 교란 물질이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그 외에도요, 스마트폰, 태블릿, 사춘기 빨라진다. 갑자기 제 마음이 또 빨라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자, 초등학생도 화장하는 시대. 방금 앞에서 말했잖아요. 화장품에 구성하는 향이나 모든 원료들이 프탈레이트로 되어 있어. 자,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에 들어있어. 그런데 음식만, 일회용 용기만이 탓이 아니야. 화장품 속에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화장을 빨리 하잖아. 이 얘기가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최근 초등학교 5, 6학년 여아들 사이에 색조 화장품이 유행이에요. 색조 화장품. 뭐 알고 있어, 우리 다. 애기들도, 초등학생들도 화장하는 거. 자,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 이렇게 빠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성조숙증이 생겨. 이미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요, 이슈가 됐고요. TV에 나왔고요. 하나뿐인 지구에서 얘기했어요. 자, 화장품 속에 타르 색소가 안전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자, 10년 전에 이 얘기했다고 지금 안 넣었을 것 같으세요? 색조 화장에 다 들어갑니다. 불량식품 하면 타르 색소.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초록이고 이렇게 색을 내는 건 다 타르색소예요, 여러분. 타르색소 함유된 화장품이 억수로 많아요. 자, 색소 화장품은 다 타르색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색조는. 근데 아가들이 색조하지. 색 없는 거 뭐하러 해? 알록달록 눈화장 하면서 입술 틴트 바르잖아요. 예쁘라고 하는데 색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맛도 봐야 되잖아요, 아가들이. 틴트 살 때 아가들이 맛을 보고 사요. 먹어보고 산다고요. 스트로베리 딸기 맛, 민트 맛. 맛을 보고 산다니까? 먹는 입술 하면 먹히게 되잖아. 근데 아이들이 일부 먹으면서 향이나 맛을 보고 고른다고요, 화장품을. 자, 하나뿐인 지구에서 이미 2015년 7월 달에 방영했고, 소비자 리포트에서도 또 방영했고, 너무 많이 얘기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처음 들은 것처럼 다들 너무 관심들이 없는 거야. 여자아이가 없으면 관심 없고, 자, 여자아이가 성주숙 중에 아니면 관심 없고, 엄마들. 우리 집에 아니면 관심 없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커서 아기를 낳죠. 그제 가서 늦는다고요. 놓쳤다고요. 제가 오늘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죠. 2015년도 물티슈도 조심하세요. 나왔어요. 아가들 물티슈. 엉덩이 닦고 생식기 닦는 물티슈. 그리고 화장하는 아이들 위험해요 하고 하나뿐인 지구 EBS에서 방영했고요. 아가들의 오줌 소변 검사를 해봐요. 그랬더니 이 소변 검사, 아이들의 어렸을 때 많이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남자애 같은 경우 성적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더 빨리 여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정자수는 부족해져요.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6세에서 13세 여아들이 18명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를 했더니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방부제, 파라벤. 특히 화장품 방부제인 파라벤이 나와요. 아가들의 소변에서 엄마들이 사줬나? 사줬지. 애들이 삽니까? 엄마들이 먹이죠, 음식. 애들이 음식 해 먹습니까? 자, 프탈레이트는 말할 것도 없어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거. 이거 누가 주고 바르고 먹고 엄마들이 근데 모든 아이들 다 나왔어요. 이런 현실이 덜 나오게도 가능하잖아. 다 나왔는데 어쩌라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2012년대 이건 제가 직접 KBS 스페셜을 직접 봅니다. 저는 이 프로를 직접 봤어요. KBS 스페셜로 향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팝콘을 만드시는 조향사예요. 딸기 팝콘, 초콜릿 팝콘, 뭐, 여러 가지 바닐라 팝콘을 만드신 분이야. 근데 거기에 바닐라 초코를 넣은 게 아니라 향, 냄새만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본인이 향에 의한 병이 생겨요. 어떤 향도 맡아도 온몸이 통증이 오나 아파오는 병을 가져요. 치료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이나 뭔가 사러 갈 때 방독면을 쓰고 갑니다. 향수? 그래서 향수 안 된다고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향수. 그런데도 향수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파봐야 이유 몰라. 내가 왜 아프지? 몰라. 원인 몰라. 병원에서도 몰라요. 끊으시면 돼요. 이제라도 알면. 이런 향이 내 몸에 피부, 눈, 폐, 자극, 장기, 독성을 갖는다.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두통, 현기증, 발진, 색소 침착을 갖는다. 네, 그렇다고요. 유방암 조직에서 방부제 파라벤, 앞에서 말한 파라벤 이게 애기들 오줌 소변에서 나온 거예요. 요것도 생각나요? 그 당시에 제가 다들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 저 더이엔에 있는 삼식이 보고 계신 분들은 저랑 오래 아신 분들은 매번 제가 알려드렸던 영상물이고요. 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더 오늘은 더 옛날 자료 일부러 가져왔어요. 그때도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셔야 된다고요. 환경 호르몬은요, 가짜 여성 호르몬이다. 지가 여성 호르몬인 것처럼 몸에서 일해. 그래서 남자도 유방암은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질환이고요. 유방암은요, 남자도 와요. 다 남자예요. 남자 유방암이에요. 그쵸? 옛날 자료다 보니까. 자, 이 자료도 옛날 자료예요.
엄앵란 씨가 80이 넘은 나이에서 몸신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유방 검사를 했는데 유방 조직에 유방암으로 나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이들 모유 수유했고 나는 이미 폐경이 오래전에 됐고 내가 왜 암이 걸린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나왔던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 내 몸에서 생산하는 여성 호르몬 수치는 낮지만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들 놀래죠. 맞아요. 요즘은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여성 호르몬처럼 일을 해서 유방암을 나이 들어도 생기게 한다고요. 이것도 옛날 자료예요. 자, 파라벤이라고 하는 방부제를 유방암 건강한 정상세포에 파라벤을 줘 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줘 봅니다. 어머, 이런 일이 정상인 유방 조직이 계속 지속 성장하고 죽지 않고 전이 돼요. 그래?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하는 쭉쭉 다. 그럼 결론은 뭐죠? 파라벤은 유방암을 만들었다, 만든다라고 해서 KBS 뉴스에서 다룹니다. 파라벤은 유방암을 만드는데 파라벤이 많이 들어있는 게 화장품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 뉴스에서 다뤘다고. 처음 본 사람들은 아직도 뭔 화장품이 유방암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도.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기준도 알려줘요. 파라벤의 기준. 그래서 수입품, 물 건너온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입 좋다고 쓰고 계시고 발림스 좋다고 쓰고 계시죠. 전성분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해요. 왜 물건 놓은 명품들은 있는 언니들이 쓰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 신은 참 공평하셔. 돈 많은 언니들에게는 돈 많은 만큼, 많이 지른 만큼, 많이 쓰고 바른 만큼, 또 다른 걸 주시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막 얘기하는데, 이건 방송이니까 예쁘게 얘기한 거예요. 공평하셔. 그쵸? 없는 우리는 직접 이렇게 한국에서 나온 제품, 인지도 많이 없어도 100% 천연이란 이유만으로 이 제품 쓰고 있고, 근데 우리가 바보같이 보이시죠? 돈 많은 언니들한테는 아니라고요. 뭘 몰라서 그래. 진짜 돈 많고, 내가 돈으로 건강 절대 못 사거든요? 돈을 떠나서 정말 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수입품은 아니 되옵니다. 자연유래 성분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암 환자라면 그리고 암 환자들 극복기라면 자, 5년 지나서 나 완치야 하시는 분들도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예방 차원에서 나 이제 어떤 제품 써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연 유래 성분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연 유래가 뭔 말이냐고요? 제가 네이버에 백과사전 찾아왔어요. 자, 어원이 내추럴, 본래의 성격에 속하는 유전적인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인위적으로 꾸밈이 전혀 없는 그걸 바로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얻어진 그대로를 담았습니다가 내추럴입니다. 그래서 더 이해는 천연 화장품 통합하는 코스모스 인증제도 제가 강의가 길어질까 봐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내년 신년 첫 강의에는 작년도에 법이 바뀐 거를 얘기해 줄 거예요. 대한민국의 천연 화장품, 대한민국의 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는 사라졌다. 작년 1월자에 나왔고요. 이미 사라진 법을 적용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에서 코스모스 인증 받으라고 오히려 유럽 인증인데 대한민국 식약처가 민간 인증인 유럽 인증인 코스모스 인증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기사 내용으로 내년 2026년 차가 여러분들을 찾아배울까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오래 걸렸죠. 하지만 더위에는 이미 시작부터 코스모스 인증 100% 내추럴로 모든 전 제품을 시작합니다. 자, 자연을
그래서 자연을 담았어요. 용기에. 내추럴. 앞에서 다시 얘기하는 자연, 뮬의 성분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의 성적표에 100이라는 100% 내추럴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기업이 바로 더 EN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품을 쓰셔야지 예방 가능하고요. 암이 걸렸더라도 그나마 화장품 때문은 아니다라고 마음은 안정하셔도 되고요. 완치를 받으셨어도 이런 제품 사용하셔야지 또다시 그런 일이 덜 생기실 겁니다. 자, 오늘 제 강의가 예전부터 2009년부터 하도 떠들어서 너무 빠르고 스피드하게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답답하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옛날 자료 다시 보니까 새롭죠? 네, 오늘 강의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